전주 이씨는 왜 함흥으로 가게 되었나? 조선 태조 이성계는 전주 이씨로 대대로 전주의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성계의 사대조인 목조 이한사가 전라도 전주의 관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관계를 두고 산성별감과 삼각관계가 되었다. 산성별감이 전주의 책임자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한사를 괴롭히자 170호를 거느리고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현재 삼척에 가면 소나무밭으로 유명한 중경묘, 영경묘라는 전주 이씨 묘역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에서 싸웠던 산성별감이 진급을 해서 또 삼척으로 발령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산성별감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동북면 의주, 지금의 함흥 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다. 먼 훗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이런 연유로 함흥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성계의 부친 이자추는 이곳에서 원나라 천호로 있다가 공민왕과 손을 잡고 쌍성 총관부를 회복시키면서 고려의 활명수 이성계가 태어나다 1335년 태조 이성계가 화령에서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용안이고 영특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아 까마귀 5마리를 화살 하나로 쏘아 잡았다. 담비 20마리를 연속으로 잡고 무거운 화살로도 노루 7마리를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한다. 활을 아주 잘 쏘는 활명수였다. 당연히 호랑이도 화살 하나로 잡았다고 한다. 이성계는 22살에 관직에 나갔는데 말도 아주 잘 타서 말을 타고 격구하는 모습을 보고 온 나라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며 놀랐다고 한다. 이때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와서 공민왕이 개성을 버리고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 홍건적을 공격하여 수도 개성을 수복하는 전투에서 이성계는 2000명의 병력으로 동대문으로 들어가 홍건적을 물리쳤다. 한 칼에 7, 8명을 베고 용맹한 이성계의 명성을 고려의 수도에 이성계 전국고 스타가 되다. 원나라 나하추가 쳐들어오니 이성계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싸웠다. 이성계의 용맹을 들은 나하추의 부인이 이성계와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하추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 결국 패해 돌아갔다. 나하추는 돌아가면서 이자춘의 재주 있는 아들 소문이 사실이구나 하였다. 적이지만 나라의 큰 일을 맡을 것이라 칭송했다. 공민왕에게 감정이 나쁜 기왕후를 통해 최유가 요양성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으나 이성계가 물리쳤다. 고려는 위로는 원나라 아래로는 왜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다. 공민왕이 이성계를 활용 부윤으로 삼아 왜구를 물리치게 하였다. 동북면 서해 지역 왜구를 이성계가 연달아서 물리쳤다. 왜구의 승전을 거듭하던 이성계가 드디어 남원, 온봉 지역에 몰려든 왜구 대부대를 황산에서 물리쳤다. 태조가 적장 아기발도의 투구를 쏘아 맞추면서 왜구는 섬멸되었다. 개성으로 돌아오면서 이성계는 전주에 들렸다. 황산 대첩으로 이성계는 전국고 스타가 되었다. 주변으로 인재들이 몰려 이성계 위화도 회군을 하다. 이성계는 위엄이 있으나 사람들을 예절로 대접해 많은 군사들이 몰려 따랐다.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등극해서 이성계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삼아 다시 함흥 쪽으로 돌아갔다. 목은 이색이 위로했고 아직은 최영과는 사이가 좋았다. 실록에는 없지만 정도전이 이때 동북면으로 이성계를 찾아 면담했다. 이성계는 군중에서도 휴식할 때는 선비들과 경사를 토론했다.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계획했다. 우왕이 이성계를 불러 요동정벌을 명령하자 이성계가 4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사불가론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좋지 않다. 여름철에 군사동원이 좋지 않다. 군대가 정벌간 사이에 왜구가 온다. 장마철이라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역병을 앓을 것이다. 이성계는 차라리 가을에 전쟁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최영과 우왕의 반대로 출동을 하게 된다. 결국 압록강 위화도에서 길이 막힌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회군을 결정한다. 이성계의 회군 소식에 우왕은 화원으로 도망가고 최영은 이성계를 막기 위해 이성계, 최영을 제거하다.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가 개성으로 들어가니 도성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다. 화원이 포위당하자 항복한 우왕과 최영이 나오고 이성계는 최영을 지금의 고양시에 유배시켰다. 떠나는 최영에게 본심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이니 잘 가시오 하고 2달 후에 최영을 죽였다. 우왕이 환관 80명을 데리고 이성계와 조민수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우왕은 왕위에서 물러나 강화도로 물러가고 조민수는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위에 세웠다. 창왕이 이성계에게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다. 이성계는 실질적인 고려의 1인자가 되었다. 우왕과 짜고 이성계를 죽이려던 김절을 처형하였다. 이성계와 정도전 등 측근들이 모여 창왕의 폐위를 논의했다.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므로 우왕과 창왕은 원래 왕씨가 아니다. 마땅히 폐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형식적으로 공민왕 정비의 허가를 받아 우왕은 강릉으로 보내고 창왕은 강화로 보내 폐서인하고 공양왕을 세웠다. 모든 것이 이성계와 측근들의 뜻으로 이성계, 임금으로 등극하다. 함주에 있을 때 성난 황소들의 싸움을 아무도 못 말렸는데 이성계가 2손으로 뿔을 잡고 진정시켰다고 한다. 이성계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칭송이 기록으로 많아진다. 공양왕이 이성계를 수시중으로 삼아서 임금을 제외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이성계는 공양왕과 논의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죄로 우왕을 죽인다.
공양왕이 이성계를 영경연사로 삼아 팔도의 병마를 거느리게 하였다. 공양왕은 이성계와 연회를 즐기면서 왕권을 유지하려 하나 이성계는 술을 핑계로 멋대로 궁궐문을 열고 나간다. 결국 공양왕과 권문세족이 이성계를 꺼려하게 된다. 마침 사냥 갔던 이성계가 떨어져 다치자 이 틈에 정몽주는 이성계와 측근들을 탄핵하려 한다. 그러나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조영무 등이 정몽주를 살해한다. 코너에 몰린 공양왕이 이성계와 맹약을 맺으며 협상하려 하나 의미가 없었다. 결국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른다. 여기까지는 총서이고 이후는 이성계가 아닌 태조로 실록을 진행합니다.